시장에는 참 다양한 지금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 주식 시장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예, 원래라는 말을 제가 뭐 나이도 많지 않은데 그렇게 뭐 연륜도 많지 않은데 자꾸 말씀드려서 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제가 경험해본 주식시장 그리고 이제 취재를 해보면서 또 이제 업계에서 몸을 담아보면서 느낀 건 참 이해하기 어렵고, 그러면서도 참 이렇게 되는 거였어 나중에 보면 보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참 정말 치졸하다 싶을 정도의 얘기가 나오는 게 주식시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종 루머와 풍문이 난무하고, 풍문에 의한 조회 공시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아닌 것들도 있고, 그런데 아닌 것들에 대해서 주가가 급등락을 해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은 없고, 이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결론은 내 돈은 내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럼 잘못된 정보에 대해서 어떻게 지켜? 체크해야죠. 어떻게든지 이게 맞는지 아닌지 체크를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걸로 인해서 떨어진 거라면 이걸로 인해서 올라오기도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것 때문에 오른다 내린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소식을 전해드리는 건데 방향성을 잡아드리는 거고 해석을 해드리는 거고 투자의 성공 확률을 높여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이거는 조금 이제 많은 분들이 오늘 이거 좀 해라, 명절 전에 좀 해라 라고 이메일도 따로 주시고 해가지고 잡아봤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를 둘러싼 시장에서의 잘못된 정보들과 그리고 조금 애매한 정보들이 있어요. 잘못된 건 아닌데 애매한 정보들도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전일 2차전지 관련주들의 움직임인데요. 8종목만 가지고 왔는데 장 초반에 상승 흐름을 가져가고 있었는데 대다수 종목이 지키지 못하고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도 지금 상승폭을 줄이면서 지금 마감이 된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줄어들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이 장 초반만 보면은 프로그램이 플러스가 엄청 돼 있었는데 장 막판에는 프로그램으로 다 매수한 거 다 던지더라고요. 한마디로 쭉 갚을 거 갚고 던질 거 던져놓으면서 누르면서 롤링하는 모습들이 어제도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지들끼리 사고 팔고 해요. 공매도가 하루 탔다 하루 팔았다 하는 게 아니라 사고 팔고 합니다. 오전 사고 오후에 팔고 그러기도 해요. 그런 모습들이 어제 나타난 거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매수세가 줄어들거나 매도세가 줄어들면서 마감했는데, 특히 여기 보시면 이제 장 마감, BM도 그렇고요. 거래량 보이시죠? 장 마감 15분 전부터 거래량이 인위적으로 늘어나면서 누르는 모습이 들었는데 조금 애매하긴 했어요. 쎄하긴 느낌이 어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의 목표가 하향 리포트는 어제도 어김없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삼성증권에서 나왔는데 에코프롬의 판가 환경이 좋지 않아서 감익폭이 예상보다 클 것이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하향시키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삼성 SDI 납품하는 전동 공구도 줄고, 그 다음에 유럽 고객사 물량도 줄고, SK 출하량도 줄고 하면서 지금 감익폭이 지금 100억 원대, 300억 원대까지 커질 것이다. 그리고 판가, 메탈 가격에 대한 얘기들도 또 어김없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적 전망치도 낮췄습니다. 목표 주가를 그래서 하향시킨 거죠. 대체적으로 비슷해요.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들은 출하량 감소, 그러니까 한마디로 3분기 실적이 좋지 않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메탈 가격, 그러니까 리튬이나 이런 메탈 가격 하락 요인이 겹치면서 목표 주가를 하향시킨다는 건데, 이게 다시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미리 사놨던 그 양극재 대표적으로 들어가는 리튬 가격인데, 리튬을 미리 사놓고선 있는 가격이 이제 레깅 효과에 의해서 지금 떨어졌어요. 그러면 양극재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그럼 나는 비싸게 원재료를 사놨는데 지금 현재 시장이 파는 가격이 떨어졌으니 여기서 이제 원가 손실이 날 수 있어가지고 손익이 생각했던 것보다 줄어든다라는 건데, 이거는 2분기부터 나왔던 얘기예요. 왜냐면 빠지고 있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 3분기에는 실적이 안 좋을 거예요 라고, 이거는 미리 이건 레깅 때문에 알 수 있거든요. 이미 시장에서 나왔던 거고, 이로 인한 주가 조정은 사실 50% 받았으면 꽤 크게 받은 걸로 보이긴 하는데, 고점 대비해서 그래도 계속해서 목표 주가가 낮아지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지금 리듀스 시키는, 한마디로 목표 주가 하향시키거나 지금 목표를 그 매수해서 중립으로 바꾸거나 이런 것들의 기존에 나왔던 것들과는 내용 자체로 봤을 땐 크게 다르지 않은 내용의 리포트가 어제는 발간이 됐어요. 그 주가 하락은 월요일보다는 좀 덜한 상황으로, 이렇게 요 정도면은 덜한 상황으로 나타났었죠.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시설 투자 관련 내용도 전해진 건데요. 6천억 원의 실탄을 채운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상장에 나서게 되죠. 그 전에 유상증자를 통해 가지고 실탄을 확보했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실탄을 확보했는데 그 실탄은 어디에 써요? 시설 투자 자금으로도 쓰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운용자금으로도 쓴다 그러는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신주를 1447만 주를 발행한다고 공시했어요. 그래가지고 전구체 생산하는 기업인 거 알고 있고, 그래서 95%가 중국산인데 이거를 이제 내재화 시켜가지고 이번에 시설 투자 비용으로 써가지고 전구체 공장 만든다 그랬잖아요. 쭉 만들어서 전구체 공장이 지금 가격은 모르겠는데 몇 달 전 가격으로는 한 개 공장을 짓는데 1,500억 원 정도거든요. 6개 지으면 9천억 원, 4개면 6천억 원. 비싸요. 그래서 이제 요 시설 투자 자금으로 이번에 상장을 하면서 그 돈을 쓰게 되는 건데, 유상증자까지 하면서 지금 탈중국에 대한 움직임을 더 빠르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7년도까지 21만 톤을 구축한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이건 보도자료를 통해서 이제 나온 내용들이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71만 톤까지 양극재도 지금 확대를 한다. 그리고 전구체 내재화는 2027년도까지 33%대까지 늘려나가겠다. 자, 그러면은 내재화 100% 못 시킨다. 자, 기억하세요. 얘네가 아무리 커져도 내재화 100%못 시킵니다. 전구체가 그렇게까지 지금 모자라는 상황이에요. 그럼 모자라면은 우리나라 거를 받기 위해서 줄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서겠죠. 이게 국산이 품질이 좋고 그리고 국산을 써야 IRA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나라를 사기 위해서 줄을 서겠어요? 안 서겠어요? 서요. 그러면은 줄을 서는데 프리패스로 같은 계열사라는 이유로 좋은 가격에 안정적으로 납품을 받을 수 있으면 이게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정적인 공장 운영이 가능하다. 여기도 지금 써 있고요. 그 다음에 유럽까지 지금 양극재 공장을 지으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전국체 공장 옆에다 지어가지고 같이 공장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공시사항인데 1447만 6천 주에 대해서 유상증자를 지금 한다는 거고요. 시설자금의 일부, 그 다음에 운영자금의 일부, 유상증자를 통해서 한 6천억 원 정도의 지금 현재 자금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고, 해당 자금 중에 80%는 시설자금 확보, 8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0%는 운영자금, 증자와 동시에 또 125만 6천 주는 소각을 해요. 예. 왜냐면 증자를 하게 되면 주식수가 너무 늘어나게 되니까 일부는 소각을 때려버려 가지고 주주가치 제고를 같이 하는 모습들이 지금 공시에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 공시는 소각이랑 같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해석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공시하고 뭐 이런 전반적인 걸 떠나가지고 최근에 머티리얼즈 상장이 되려고 하니까 다시금 잘못된 정보들이 시중에 떠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정보일까요? 자, 요거는 언제냐면은 저희 신문 시그널 쪽에서 만든 것 같은데 4월 27일 기사예요. 자, 보시기 바랍니다. 더블 카운팅 우려는 부담이 될 수 있다라고 이미 이전부터 나오고 있던 얘기예요. 이건 나오고 있었는데, 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자 보세요. 2017년도 합작사 형태로 만들어져서 물적 분할과 비교하기가 어렵다라고 여기 적혀 있죠. 기사에도 나와 있죠. 자, 여러분이 제가 말씀드리면 조금 아무리 네가 기자여도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어. 예, 라고 그냥 제 입에서만 나오면은 약간 옵시얼리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기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써있죠? 예. 그리고 또 얘기 나오는 게 계열사 내부에서 매출이 발생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이런 얘기가 더 많이 나왔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모 회사와 관계사의 주가 하락이 불가피하다. 모 회사가 에코프로고 관계사는 에코프로 BM. 근데 이 논리대로 지금 모 회사와 관계사가 빠지고 있잖아요. 희한하죠?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이 커져가지고 코스닥에서 코스피로 이전 상장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때부터 이미 얘기가 나오고 있던 겁니다. 자, 보세요. 그럼 중요한 거, 물적 분할 맞아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는 2017년도 합작사 형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LG화학에서 LG에너지솔루션으로 들어가는 물적 분할하고 비교하기가 좀 어려워요. 즉 한마디로 물적 분할이라고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물적 분할은 뭐예요? 기존 주주들이 이득을 보기 어려운 구조예요. 이거 일일이 제가 이게 쓸데없는 거 그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꾸 이제 이상한 소리들 하니까 시장에서. 요렇게 있었는데 물적 분할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예요? 존속법인이 있고 신설법인이 있으니까 부서를 물적 분할을 해가지고 상장을 때려버리는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이게 LG 화학이고 이제 LG 엔솔이잖아요. 이게 위에가 화학이고 밑에가 엔솔이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건 지배구조상으로만 좋은 거예요. 지배구조상으로만 좋은 거고, 분할 후에 존속법인이 신설법인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재산만 나누지 주식은 나누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기존 주주들은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갖고 LG화학이 그때 이제 배터리집에 배터리가 없대요. 저도 그때 기사 그렇게 쓰고 막 그랬었거든요. 왜냐면 그냥 물적 분할해갖고 가지고 나가니까 그냥 쏠랑 가지고 나가는 게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반발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기존 주주들은 이득을 보기가 어려운 구조가 이게 물적 분할이어가지고 물적 분할이 돼서 사람들이 전부 다 경기 일으키고 노이로제를 가지고 있는 건데, 이게 물적 분할이라고 얘기를 하니 어떤 일이 발생해요? 아,
에코프로 이번에 머티리얼즈는 잘못된 거구나. 야, 물적 분할을 해? 그럼 물적 분할을 하면 LG화학이 어떻게 됐어요? LG엔솔 물적 분할한 다음에 개털됐잖아요. 지금 100만원에서 지금 50만원 갔잖아요. 주가가 올라가다 또 내려오잖아요. 양극재 한다 그래도.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런 그 시퀀스를 가는 거야. LG화학처럼 될걸? 이라는 얘기가 은연중에 도는 건데 아니라고. 물적 분할이 아님에도 이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은 물적 분할하는 굉장히 나쁜 상장 사례로 에코프로의 큰 악재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꽤 큰 채널에서 어떤 사람이 댓글을 단 걸 봤어요. 최근에 단 거는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댓글을 단 걸 봤는데 이거 물적 분할일까? 그러니까 물적 분할일 걸로 예상이 됩니다라고 자신 있게 써놨더라고요. 저보다 큰 채널에서. 아니잖아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느껴요? 물적 분할이구나. 얘네도 나쁜 회사구나. 카카오나 LG화학 같은 그런 사례가 되겠구나 라고 지금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물적 분할과 함께 이상하리만큼 지속적으로 이야기 나오는 게 뭐예요? 중복 상장, 문어발식 상장, 매출 더블 카운팅. 지난 8월 4일에 발표된 화제와 논란의 하나증권 리포트를 다시 인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가 머티리얼즈예요. 네모칸이. 잘 봐야 되는 거는 머티리얼즈의 적정 가치가 일반적으로 노멀리하게 봤을 때는 3조 9천억 원이고 이게 불하게 이게 강세장일 때는 4조 5천억 원, 그 다음에 약세장일 때 3조 1천억 원으로 그 당시에 잡아놨더라고요. 근데 이것도 중요한데 자회사의 매출이 중복으로 잡힐 때 이미 할인을 받고 자회사 가치 반영 비율로 에코프로의 향유 가치가 들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은 비율은 그대로일 테니까 이 리포트를 봐서 알겠지만 시가총액은 당연히 올라가겠어요? 안 올라가겠어요? 그렇죠. 올라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할인율로 이미 적용이 됐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무조건 더블 카운팅이기 때문에 모기업은 무조건 안 좋다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더블 카운팅이 되고 있고 어느 정도 할인율로 적용이 되고 있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더블 카운팅이나 할인을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몇 %의 할인율로 들어가는지 봐야 된다고요. 그리고 할인을 크게 받는 요인 중 하나가 계열사 간의 매출 돌려막기라는 거잖아요. 한마디로 얘네 나오는 거 전부 다 BM으로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계열사 간의 내부 매출 비중이 큰 부분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건데 이거 얼마 전에 짚어드린 대로 역시나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이야기고 이것도 사실관계에서 맞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생각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뭘 생각해요? 자회사의 모든 물량을 기타 자회사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머티리얼즈에서 BM으로 납품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두 가지의 전제를 두는 거예요. 첫 번째 전제, 자회사의 물량이 다른 자회사로 보낼 능력이 없는데 계열사끼리 그냥 같은 그룹사니까 밀어주기 하면서 품질도 안 좋은데 그냥 매출 떠넘기기 하는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 자회사의 물량을 다른 곳에서도 원하고 있고 여기로 보내야 돼요. 왜냐면 시장 전체에서 원하고 있는데 다행이야 우리 그룹사니까 그래가지고 머티리얼즈는 BM 거를 전속으로 보낼 수 있고 BM은 이 급한 전구체를 받아가지고 우리는 양질의 양극재를 만들 수 있는 것인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물량이 시장에서 부족한 건데 계열사기 때문에 다행히 우리가 확보를 먼저 할 수 있는 것인지, 이 둘을 구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이번의 경우에는 계열사는 더 좋은 품질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고 그 물량을 받은 계열사는 저렴한 가격에 공급을 받으면서 원가 우위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왜 포스코 케미칼에 오고 왜 포스코 그룹이랑 자꾸 이렇게 접촉을 하겠어요? 리튬 공급이 원활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있다고 우리는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라니까요. 공급이 잘 되는 기업들이 이 공급이 잘 되는 게 시장에서 희소제인지 아니면 시장에서 널려 있는 거인지 봐야 되는 건데, 희소제이죠. 모두가 원하는 거라면 원가 우위하고 그 다음에 공급의 우위에 들어갈 수 있다고요. 즉 능력 없는 다른 곳에서 무적정 계열사라고 받아주는 거면 문제가 있는 건데, 능력이 있는데 다른 곳에 줄 물량도 모자랄 지경인데 계열사 내에서 해결하고 있는 것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지는 거죠. 네. 그래서 삼성그룹사 내에서 그때 매출 모자라가지고 막 주고 그러는데도 서로 주가가 막 올라가고 그랬었잖아요. 물론 모회사회 자회사의 기업은 아니에요. 거기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볼 때 더블 카운팅 이슈도 있으니까 그때는 할인율을 보면 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잘못된 이슈가 또 있어요. 이거 제가 분명히 이틀 전에 짚어드렸는데 아예 대놓고 구체적으로 잘못된 전파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냐면 지주사 두산이라는 게 있잖아요. 두산 밑에 뭐가 있어요? 자회사로 두산 로보틱스가 있죠. 최근에 상장하죠. 개인 공모까지 이제 끝냈죠. 이제 상장만 납두고 있는 거죠. 근데 두산 로보틱스 상장 이슈 때문에 두산이 지금 하락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논리를 보게 되면 에코프로도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이슈 때문에 지금 하락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건 시점이 굉장히 잘못된 정보입니다. 왜냐하면
두산 거래량 차트를 보세요. 지금 쭉 보시면은 언제부터 올라갔어요? 자, 요렇게 쭉 보다가 여기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해갖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결국에는. 예. 대전제는 있어요. 얘네 둘은 사업군이 다르고 그냥 성질도 다르기 때문에 차트를, 그 다음에 지금 시장에서 같은 재료가 하나가 있죠. 자회사를 상장하는 지주사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 보자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사업군이나 이런 걸 보자는 건 아니에요. 지분구조나 이런 거를. 그냥 대전제는 좀 보세요. 다만 이 차트를 보시면 로보틱스 상장 이슈가 연초부터 있었어요. 이거는 제가 방송을 해드렸기 때문에 기억이 난다고요. 그리고 본격화된 시기는 7월 31일인데 6월부터 얘기는 실제로 나왔고, 주가가 실제로 움직인 건 7월 31일부터예요. 이때부터 진짜로 본격화가 됐거든요. 거래량 보세요. 폭증하고 주가가 상승하고 신고가 16만 6천 원까지 찍고, 그리고 지금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자, 한 달 만에 주가 상승 100% 지금 나온 겁니다. 그냥 차트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로보틱스 공모가 굉장히 구체화되면서 기관 공모에 들어가기 시작한 시점, 한마디로 언제? 이때쯤. 이때가 이제 구체화된, 요 정도가 이제 구체화된 시점이거든요. 기관 공모 들어가고 얘네들 이렇게 되니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빠지고 있고, 예. 기관 공모 구체적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개인 공모 들어가니까 차익 실현 매물로 추정됩니다. 예, 물량에 빠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런 지주사 두산 외에도 비슷한 게 CJ가 있어요. CJ가 연초 올리브영 상장 이슈로 한번 상승했잖아요. 이것도 짚어드렸으니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이건 기사 찾아보면 나옵니다. 제 방송 찾아보면 나오고. 최근에 두산이 또 상승했어요. 근데 이제 두산이 아니라 CJ가 정신이 없었고, CJ 상승하면서 뭐라 그랬어요? 6호 방문에 따른 매출 상승이 이유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 그래갖고 이게 CJ 차트인데 CJ가 연초부터 이렇게 쭉 올라왔다고요. 이거 왜 올라가요? 올리브영 때문에 올라간 건데 뭐 인위적이든 아니든 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여기 뭐예요? 이거 라더견에 걸렸습니다. 예, 라더견 게이트에 걸려가지고 얘네가 막차 탄 걔네로 걸려가지고 지금 이렇게 된 상황이었고요. 예. 그 다음에 쭉 빠져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올라가요. 이거 왜 올라가요? 예, 지금 6호가 방문을 하면서 CJ가 올리브영의 매출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고, 제가 말씀을 전에 드렸었죠. 그래서 6만원대부터 지금 8만원대까지 올라왔다고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자회사의 상장 기대감, 자회사의 그런 성장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세 종목은 지주사로서의 성질은 다 다른데 공통점이 있다고요. 한마디로 두산은 로보틱스 상장 이슈의 주가 급등이 이루어진 뒤에 구체화된 거예요. 구체화 시기, 공모 시점에 빠진 것으로 파악을 해야 되는 거라고요. 두산이 빠진 시점은 로보틱스가 상장한다는 이슈가 나온 게 아니라 로보틱스 상장이 구체화된 시점에 빠진 거라고요. 근데 위와 같이 뻔히 이렇게 차트상으로 보이는 상황인데도 두산은 로보틱스 상장 때문에 빠졌다는 논리로 만들면은 에코프로가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통과 이슈 때문에 빠지는 걸로 봐도 굉장히 당위성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시점에 대한 오류를 아무렇지도 않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잘못된 정보입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두산이 로보틱스 때문에 최근에 빠지는 건 맞는데 최근에 빠지는 거지, 과거에는 오를 만큼 올랐다가 빠지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점에 대한 오류를 앞에는 다 생략해버리고 하면 굉장히 그럴싸하게 들린다라는 거예요. 다만 두산과 CJ같이 자회사 상장 이슈 및 상장 통과 이슈로 무작정 에코프로가 오른다고 그건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논리는 잘못됐다는 걸 짚어드리는 거고, 머티리얼즈 상장 후에 이 자금 쏠림에 대한 에코프로를 오히려 매도 후에 사는 기관 외국, 그러니까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번에 완전히 상장이 다 끝나고 나서는 자금이 쏠림이 에코프로로 머티리얼즈로 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팔고 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자금 이동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상장을 한 뒤에도 에코프로가 뭐 계속해서 좋다 아니다, 이거는 제가 장담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다만 이 시점에 대한 오류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거고, 제가 최근에 본 콘텐츠 중에 가장 황당한 내용이 이거였어요.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성장성이 떨어지고 주가 상승 여력이 적다는 논리인데, 와, 진짜 이거 환장하겠습니다. 이게 이런 논리로 떨어지면은 확장성이 떨어지고 성장성이 떨어지고 머티리얼즈도 성장성이 떨어지고 에코프로는 지주사이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아갈 거라는 얘기인데, 이게 어떤 논리로 봐야 되냐면은 제조업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거. 2010년 그냥 갤럭시 보면 돼요. 삼성전자 2010년도에 갤럭시 대박 쳤잖아요. 이때 뭐라 그랬냐면은 비슷한 논리 나왔어요. 핸드폰이 제조업이어서 안 되고 이미 포화 상태고, 뭐 소프트웨어 회사가 아니어서 안 되고, 하드웨어 쪽은 어차피 종속될 거니까 안 되고, 갤럭시 노트 딱 나와서 대박을 치니까 야, 누가 무겁게 핸드폰 들고 다니냐? 핸드폰 조그만하게 들고 다니지. 그 무거워서 못 들고 다녀. 그 노트를 누가 써? 펜에다 쓰지 이랬는데, 큰 핸드폰 안 쓴다 그랬는데, 애플 쓰지 누가 쓰냐 그랬는데, 결국에는 갤럭시 대박 났죠 그때.
끊임없이 노이즈가 나는데도 불구하고 올라갔고, 삼성전자 올라갔고, 부품주들, 삼성 계열사 부품주들 올라갔고, 조그마한 스몰캡들 다 올라갔습니다. 애플은 애플대로 잘 간 거예요. 그때 애플 감성과 협력이 있었던 거고, 아이팟에 핸드폰을 넣은 게 애플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고, 삼성은 삼성대로 가는데, 이 두 가지를 자꾸 이렇게 노이즈를 만드는 게 아니라 본질을 바라봤어야죠. 그 당시에는 고성능 핸드폰에 대한 갈망, 그리고 칩 부품 업체들이 미친 듯이 그래서 성장을 했고, 테크 기업들이 또 성장을 같이 했잖아요. 구글이나 네이버, 카카오 동반 성장이 있었던 거잖아요. 여기서 성장기였던 메모리 부품은 제조업이 아닌 거예요? 그거를 한번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제조업이라는 게 성장성이 떨어질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이 인식상은 제조업이 지금 어떤 국면에서 어떤 산업의 니즈로 어떻게 성장을 하는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이 산업이 어떤 국면인가, 진입기인가, 성장기인가, 성숙기인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는 건데, 그냥 제조업이기 때문에 이건 안 돼. 야, 이런 논리는 전 진짜 보다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최근 시장에서 나오는 물적 분할 이야기, 두산과의 잘못된 비교를 통한 주가 예측 및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데, 심지어 제조업이기 때문에 지주사가 제자리 온다는 썰 등이 난무하는데, 잘못된 정보는 확실히 잡고 가시길 바랍니다.